이번 시간에는 1.3절 역삼각 함수와 역상복선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삼각 함수, 역상곡선 함수. 자, 먼저 이제 사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인 함수는 f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죠. 그리고 대응 규칙이 뭐냐면 fx equal sin x, 이와 같은 대응 규칙을 갖는 함수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시작해서 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와 같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이와 같은 주기 함수죠. 마이너스 1, 1. 그래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죠? 이 함수는 보면 알 수 있듯이 x값이 0일 때도 함수값이 0, x값이 파이일 때도 0, 그죠? 또 2파이일 때도 0. 여기가 파이죠?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래서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은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전단사 함수가 아니죠. 그죠? 전단사 함수가 아니에요. 단사 함수가 아니에요. 일단. 또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값을 갖지 못하죠. 함수값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만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정의역과 치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즉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까지만 생각한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와 같은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줄여버리면 그 함수는 뭐가 되느냐? f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에서부터 치역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는 함수. 그러면서 대응 규칙은 fx equal sin x인 함수. 이것도 대응 규칙은 또 마찬가지로 sin x예요. sin x인 함수인데 이 함수는 본래 주어진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줄였죠. 근데 이 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정의역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함수는 뭐가 돼? 전단사 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전단사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단사 함수가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뭘 알 수 있나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G라 그럴까요? G는 역함수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겠죠? 공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이와 같이 될 테고 대응 규칙이 뭐냐? 대응 규칙이 sin x가 함수값이 되면 그거의 원상이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x는 이걸 y라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f라 그러면 안 되나? gx가 y가 되려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y의 sin 값, x가 뭐가 되냐면 sin y가 돼야 된다. 이런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 g라고 했는데 이런 함수가 이제 이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 g 대신 뭘 쓰느냐? f 인버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대신 여기를 f 인버스를 써서 f 인버스, f의 마이너스 1승, f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f에 대한 역함수다. 그래서 자, 이 역함수 만들 때 이 규칙이 앞으로 잘 알아두세요. f가 이렇게 되면 정의역과 치역만 공역만 바꿔주고요. 대응 규칙은 어떻게 하느냐? fx가 sin x이면 f 인버스 x가 y 되는 게 뭐냐? x가 sin y가 되는 거예요. 즉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sin y. sin y가 바로 fx죠? fx가 되는 거예요. sin y가 fx가 되는 함수. 잠깐만요. sin y가 fy죠. fx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fy가 되겠어요. 그죠? fy. 이렇게 되는 함수. 그러니까 y가 f 인버스 x가 된다는 거는 x가 fy가 되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y equal f 인버스 x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이게 요 인버스가 이 건너가면 fx, x equal fy가 된다. x equal fy. 이렇게 되는 함수다. 그러니까 역함수, 이런 역함수 계산이 나왔다 하면 항상 이렇게 본래 함수로 바꿔주세요. 역함수 계산이 나왔다 하면 본래 함수로 항상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렇게 역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 역사인 함수다. 역사인 함수. 또는 영어로 인버스 사인 함수. 인버스 사인 함수다. 또는 인버스 대신 좀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아크 사인 함수다. 아크 사인 함수다.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어요. 인버스 사인 함수, 역사인 함수, 아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f가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에서부터 시작,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요만큼만 자르죠. 이게 어디예요? 0에서 파이까지. 그죠? 그래서 f를 0에서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는 fx 이퀄 코사인 x가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어떻게 만들자? f 인버스는 마이너스 1에서 1부터 0에서 파이까지 가는 함수로서 f 인버스 x 이퀄 y라 그러면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fy 이퀄 x가 되는 함수다. 근데 fy가 바로 코사인 x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코사인 y예요. 코사인 y. 이게 코사인 y가 되는. 이게 코사인 y가 되는 함수. 그래서 이런 함수, 즉 이걸 쓰기를 어떻게 쓰느냐? 아까 저기서 기호를 얘기를 안 했구나. 인버스 코사인 x 이퀄 y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인버스 코사인 x가 y가 되면 이거 바꿔서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 x는 코사인 y는 x가 된다. 아까 여기서 이걸 설명을 안 했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이거 함수가 사인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사인에 대한 역함수를 정확히 써주면 y equal 인버스 사인 x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x equal 사인 y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버스 코사인 x가 y라는 것은 뭐예요? 코사인 y가 x가 되는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이. 다시 한번 써줄까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요? 코사인 y 이퀄 x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 탄젠트 x도 인버스 탄젠트 x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인버스 탄젠트 x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 하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부터 실수 전체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수 전체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인버스 탄젠트 x가 y가 되기 위한 필요충 분조건은 뭐다? x는 탄젠트 y가 되는 거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역탄젠트 함수다. 탄젠트 함수다. 이와 같이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에 대한 역 삼각 함수도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다룬 요 세 가지 있죠? 역사인 함수, 역코사인 함수, 역탄젠트 함수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이제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예제 1.40 볼까요? 예제 1.40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하는 걸 보여라. 첫 번째 거, 이거 뭐 다 풀 수 없으니까 하나만 풀어보죠. 자, 첫 번째 인버스 사인에 다시 사인 x를 해주면 이게 x가 된다. 단 여기서 조건은 뭐냐? x가 어디에 있어야 돼? 사인 함수의 역함수가 되려면 사인이 역함수가 되려면 요 사인은 어디에서만 정의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만 정의돼야 되니까 x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립한다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버스 사인이 나오면 항상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본래 함수로 고쳐보라 그랬죠. 그래서 인버스를 다시 한번 이제 인버스를 해주는 거니까 사인 함수를 y라고 한번 고쳐볼까요? 그래서 문자를 사인 함수를 y라고 붙여봅시다. 사인 x를 y라고 해보죠. 그럼 이 사실로 하자. 하면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역함수로 쓰면 인버스 사인 y는 x가 되죠. 그죠? 인버스 사인 y는 x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므로 자, 준식은 어떻게 되느냐? 준식은 인버스 사인 x야. 근데 사인 x를 우리가 y로 놓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버스 사인 x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버스 사인 x를 y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인 x를 y로 넣으면 인버스 사인 y는 x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버스 사인 y가 뭐가 된다고? x가 되겠어요. x. 그죠? x.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얻은 것처럼 인버스에 사인 x를 해주면 바로 x가 된다 하는 걸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인버스 계산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본래 어떤 식으로 넣고 그거의 필요충분 조건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편해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세 번째 문제 이거 다 여러분한테 맡기겠어요. 자, 예제 1.41 볼까요? 자, 인버스 사인 2분의 1의 함수값을 구해봐라. 첫 번째 인버스 사인 2분의 1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이거 역사인 함수니까 이걸 항상 뭐라고 넣으라 그랬죠? 이걸 뭐 x라고 하죠. 다 하자. 그러면 자,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넣고 보면 본래 함수로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sin x는 2분의 1이 돼요. 그런데 이 역삼각 함수가 있을 때는 항상 요 x의 범위는 어디에서만 구한다? 여기서만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아예 조건을 써놓을까요? 하자. 그러면 x는 단 x는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과 이걸 사용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각 중에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은 뭐가 있어요? 6분의 파이밖에 없죠. 따라서 x는 6분의 파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단사 함수거든요. 그래서 하나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던 인버스 사인 2분의 1은 x인데 x가 바로 6분의 파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 인버스 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인버스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인버스 코사인 2분의 1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이걸 항상 뭐라고 넣어야죠. 그래야 동치인 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x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조건이 있죠. 이 x는 항상 전단사 함수가 되기 위해서 범위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인버스 코사인은 어디서만 정의돼? 0에서 파이 사이에서만 정의돼. 따라서 이 식을 풀면, 이 식을 인버스가 아닌 식으로 풀면, 그러면 코사인 x는 2분의 1. 그리고 x는 어디 사이에?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가? 2분의 1이 되면서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가? 몇 도에? x는 3분의 파이가 된다. x는 3분의 파이. 즉, 우리가 구하려던 코사인 인버스 2분의 1의 값은 3분의 파이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나머지 뭐 4번,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정의 1.4 해볼까요? 자, 쌍곡선 함수의 정의인데요. 자, 정의 자체가 익스포넨셜 펑션, 자연 로그 밑인 무리수 2 있죠? 그걸 사용해서 정의가 됐어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 약속. 자, 첫째, 하이퍼보릭 사인, 사인 h라고 써요. 하이퍼보릭 사인, h의 x, h의 x. 이거 혹시 어떤 학생은 사인의 hx냐? 이거 아니에요. 하이퍼보릭 사인까지가 하나의 함수고 변수가 x예요. 이거의 정의는 뭐냐? 2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거를 읽을 때 2의 x승, 뭐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읽어도 좋지만 앞으로 이게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읍시다.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지수, 자연 로그의 지수 함수예요. 그 다음 하이퍼보릭 코사인 x는 그러니까 띄었을 때도 요거 4개는 붙여 쓰고 이걸 띄어 써야 되죠.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보릭 탄젠트 x, 하이퍼보릭 탄젠트 x는 우리 본래 삼각함수에 정의하는 것처럼 하이퍼보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보릭 사인 x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요것분의 이거 해서 분수를 약분을 해주면 뭐가 남아요? 거꾸로 해야겠구나. 이것분의 이거 해서 분수를 약분해주면 뭐가 남아요?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3개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하이퍼보릭 시컨트. 이것도 삼각함수에서처럼 이것들의 역수인 함수로 다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 27쪽에 나와 있는 그 역쌍곡선 함수의 그림 있죠?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간단히 생각하면 자, 이거 하나 요거의 그래프만 잠깐 볼까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 익스포넨셜 x의 그래프가 2를 지나죠. 1. 그죠? 2를 지나고 이렇게 생겼어요. y equal exponential x. 지수함수. 그죠? 2를 지나고 이 끝으로 가는 게 y축 이쪽이 점근선.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이거하고 대칭인. 이런 함수죠. y equal exponential minus x.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이걸 빼주면 여기 1에서 1 빼면 0이 되겠죠. 1에서 1 빼면 0을 지날 테고 잠깐만요.
0을 지날 거고 그 다음은 뭐 점점 작은 수예요. 나머지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점점 올라가서 거의 이제 이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함수가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점점점 이제 비슷해지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에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마이너스로 증가하는 감소하는 이라 그래야 되나? 감소하는 이런 함수. 이런 함수가 바로 뭐냐?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 다음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이야. 즉,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중점. 그럼 어떻게 돼요? 중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면 이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나가는 함수가 되겠죠. 이게 하이퍼보릭 코사인 x, y 이퀄 코사인 하이퍼보릭 x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기로 하고요. 자,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 삼각함수처럼 비슷한 성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리 1.43 볼까요?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x 플러스 y 또는 마이너스 y 해주면 뭐가 되느냐? 하이퍼보릭 코사인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사인에 대해서는 하이퍼보릭 사인의 x 플러스 마이너스 y는 뭐가 되느냐? 하이퍼보릭 사인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이걸 또 나눠준 거니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나눠주고 나중에 좀 정리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 하이퍼보릭 탄젠트 y분의 하이퍼보릭 탄젠트 x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y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려면 이거 다 세 개 다 할 수 없고요. 하나만 해보죠. 코사인 하이퍼보릭 x 더하기 y 하고 이게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 정의가 코사인 하이퍼보릭 사인 하이퍼보릭의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우변을 좀 정리해서 좌변처럼 나온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하나만 해보죠. 1번 우변 정리해 볼까요? 이걸 정의대로 해주면 하이퍼보릭 사인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 이걸 정의대로 그대로 써주면 하이퍼보릭 코사인이 뭐예요? 2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죠? 이거는 2분의 익스포넨셜 y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에 2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 다음 2분의 이거 다 곱하기죠. 여기 곱하기 자 2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와 같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한 끼리 다 곱하고 정리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4분의 1에 2 곱하기 익스포넨셜 x 플러스 y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더하기 2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 뭐 이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분의 꼴로 바꿔주면 2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y 그 다음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같이 나올 테니까 이게 바로 뭐의 정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코사인 하이퍼보릭의 x 플러스 y의 정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 각자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 역상곡선 함수,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역상곡선 함수도 쌍곡선 함수를 풀어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 1.44 보면 인버스 교재 보면서 얘기할까요? 뭐야? 1.44 자, 하이퍼보릭 인버스 x는 로그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고 뭐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x는 로그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거 루트 속에 있으니까 요거는 괜찮지만 요거는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x의 절대값이 x의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조건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정의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래 함수로 고쳐가지고 그거의 역함수를 찾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를 하이퍼보릭 사인의 인버스 x라고 넣으면 이거 뭐하고 동치라고요? x는 하이퍼보릭 사인 y하고 동치. x는 하이퍼보릭 사인 y. 이렇게 동치가 되고 근데 이거의 정의가 이거니까 이같이 되죠. 즉 2분의 exponential y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 이쪽에 양변에 곱해주고 이항해서 이같이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죠. exponential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 이퀄 제로. 그래서 여기 음수 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exponential y를 다 곱해줬어요. 여기. 그럼 exponential y의 제곱 마이너스 이같이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그래서 exponential y를 large x라고 볼까요? 또는 뭐 large y라고 봅시다. 그럼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 이퀄 0. 즉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large y를 구하면 근의 공식에서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y가 이렇게 되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y는 로그 2의 즉 자연 로그의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그죠? 이같이 구할 수 있다. x의 값은 뭐든지 가질 수 있죠. 실수 전체. 그래서 이같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어려운 건데 뭐 나머지 역상곡선 함수 구하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만 기억해 두죠. 자꾸 여기 에러가 나지? 미안해요. 이와 같은 식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역함수 다룰 때 항상 요 관계를 써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삼각함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다뤘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함수, 그리고 쌍곡선 함수의 정의 중에서도 위에 3개, 1.42에 1, 2, 3번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3의 정의, 1번, 2번, 3번은 뭐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1.44의 1번, 2번 정도까지는 한번 쭉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1.3 역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노트에다가 꼭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노트 정리는 아까 내가 한번 보여줬죠?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막 메모식으로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쓰고 이유 쓰고 이렇게 정리, 번호 이런 것도 써주세요. 이걸 뭐 여기 한 번 쓰고 또 여기 쓰고 뭐 어떤 학생이 여기 쓰고 뭐 이렇게 메모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트 정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더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노트 뭐 메모를 여기저기 뭐죠? 그 메모장 여기저기 붙여놓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곡차곡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강의하느라고 많이 빼먹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2번 또 한번 풀어보고 해서 정리하는 거죠.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